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하이킥 하프타임. 이야, 128만 요정이었는데 129만 요정이 되셨고 곧 130만 요정이 되실 오윤혜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윤혜입니다. 네네. 네. 자, 내일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입니다. 이것에 대해 제2 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 또 유가족 30분과 그리고 4대 종단 종교인까지 합쳐 45분께서 이태원부터 용산까지 이렇게 기기를 오체투지의 자세로 기고 또 기었습니다. 보니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한 19일 전후로 유족들이 얼마나 온몸으로 외치고 있냐면요. 18일 삭발을 했고요. 그리고 한파 속 철야 3부 1배. 이날 정말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던 날인데 밤을 새고 2만 번이 넘는 절을 했고 특별법 공포 촉구 대회도 하고 3부 1배 등 온몸으로 내던져가며 특별법 공포를 호소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어 폐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유족들은 보니까 희생자 김현수 씨 어머니 김화숙님께서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96번 신고했는데 11번으로 조작됐다. 그렇게 살려달라고 외쳤을 때 국가는 어디에 있었느냐. 삭발하고 오체 투지를 하는 게 마치 보상이나 지원책 때문인 것처럼 말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 네. 보상이나 지원책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언제 그런 얘기 했느냐. 그런데 내일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실에서 내놓는 대책, 저는 이것도 대통령실에서 직접 설명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네. 제2요구권, 즉 거부권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참석을 안 해요. 얼마나 바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한덕수 총리가 참석을 하고 한덕수 총리가 설명을 하는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충분히 보상하겠다, 추모 공간 만들겠다 그 얘기예요. 대신 조사는 더하면 안 된다. 조사를 더하면 헌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왜요? 왜 조사를 더하면 헌법 위반입니까? 유가족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대통령이 여기서 얘기합니다. 한 번만 만나보면 거부권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언론 플레이만 하는 게 너무 힘들고 분노스럽다. 아니 그러면은 직접 대통령께서 유가족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본인의 얘기를 전하고 이런 시간이라도 있어야죠. 한 번도 안 만나본다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아직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여당 대표도 대통령도 한 번도 아직 못 만나잖아요. 네. 그리고 뭐 조사는 위법이다, 위헌이다, 네. 위헌이라고 조사위원회 뭐 구성과 조사 자체가 위헌이다. 그 다음에 수사가 중단된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 기록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니 지금까지 수사가 미진해서 조사위원회 등을 만드는 특별법을 만들자고 하는데 왜 수사가 중단됐고 왜 수사가 이 국면에서 왜 중지됐는지를 사건 기록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뭐하러 조사위원회를 합니까? 그렇죠.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사 빼고 진실 말고 보상만 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유가족들을 정말 2번 죽이는 일입니다, 진짜. 이거. 유가족들이 무슨 뭐 보상받고 싶어서 지금 저러고 계십니까? 네, 이렇게 추운 날. 내일, 정말 이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그리고 최근 대통령실이 과학기술 수석을 신설하고 과학에 힘을 싣고 있어요. 오늘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과학 대통령으로 국민에게 기억됐으면 좋겠다. 과학으로 우리나라를 도약시킨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뭐 대통령의 화법이야. 분석하기 어려운 화법들이 무척 많죠. 네. 부자들 세금을 줄여야 서민 경제가 산다라고 하는 말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R&D 예산을 5조 원 가까이 줄여놓고 네. 과학으로 우리나라를 도약시킨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싶다. 네. 과학계에서 이 얘기 들으면 얼마나 천불이 날까요? 최근에 네. 이 얘기 나왔잖아요. 미국이 아르테미스 계획, 아르테미스 2호에 즉 달에 가는 네. 거기 그 위성에다가 이 발사체에다가 한국 큐브 위성은 아주 작은 위성이에요. 네. 작은 위성인데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10cm인 정륜 면체를 하나의 유닛으로 규격화한 거예요. 이걸 다 싣고 올라가서 네. 이거를 하는데 약 70억에서 10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미국이 실어줄 테니까 한국 참여해 했는데 한국이 우리는 안 할래요. 왜요? 예산이 없어서. 70억이 없어서. 이 소식을 지금 윤 대통령은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몰라요? 이걸 어떻게 모릅니까? 모르고 있다면 더 문제고 네. 알아도 문제 몰라도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주항공업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말하자면 우주에서는 한번 해봤어? 너 한번 해봤어? 우주에 가서 로봇팔 한번 작동해봤어? 우주에서 그 큐브 위성 띄워서 달에서 큐브 위성으로 직접 한번 밑에 한번 찍어봤어? 네. 이런 게 무척 중요하거든요. 그쵸. 우리나라에서 국내 첫 상용 큐브 위성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네. 영상 수신 최초 성공 나라 스페이스라는 데서 부산항 그 사진을 네. 25km짜리 큐브 위성을 가지고 찍어가지고 오늘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제대로 가서 이제 큐브 위성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로 한번 나가보겠다라고 하는데 달에 가서 큐브 위성을 조작할 수 있는 기회를 미국에서 제공을 했는데 네. 근데 안 하겠대. 그러면 대통령이 얘기하는 과학은 어떤 걸 얘기하는 그러니까요. 거죠? 더군다나 네.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이 이번 주에 해외 출장길에 오릅니다. 해외 출장길에 오르는 목표가 뭐였냐면 목적이 뭐냐면 네. 미국 나사와 만나서 아르테미스 참여 확대를 논의한대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말과 행동이 정확하게 말다 안 돼. 행다예요.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계획을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서 조성경 차관은 출국을 했대. 네. 근데 아르테미스 계획에 네. 큐브 위성을 올리는 거 달에 한번 우리나라 위성이 가보는 거 네. 이거는 70억에서 100억 정도가 없어서 그래요? 못하겠대. 그런데 대통령은 과학으로 우리나라를 도약시킨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싶대. 도대체 어느 장단의 춤을 추라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차라리 말씀을 하지 말던지 말을 했으면은 일관된 정책을 내야 되는데 이 언행 불일치, 나라의 지도자로서 언행 불일치로 기네스북 등재를 지금 꿈꾸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현장에서도 R&B 예산 삭감부터 연구비 예산 삭감에 따른 교수진과 연구원들의 힘든 목소리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포스트 닥터라고 해서 박사 후 과정 이런 사람들이 네. 주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는 네. 역할을 연구 실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20%씩 막 잘려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빠져나가면 연구 그 프로젝트 자체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충분히 줄게요. 후년에 충분히 줄게요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마나한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 그 큐브 위성 이게 진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달 아르테미스 계획에서 거기에서 들어가는 추가 네. 국제협력 많이 하라고 대통령이 네. 국제협력 비용은 줄 테니까 나머지는 빼고 국제협력 많이 하라고 했잖아. 이런 데 가서 국제협력 하는 거거든요. 네. 미국이랑 아르테미스 계획에서 국제협력하고 네. 국제협력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대통령만 말과 행동이 달라서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네.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도 도대체 나사 가서 무슨 확대를 논의한다는 거예요.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확대를. 큐브 위성도 못 가지고 대한민국 나라 사이즈가 있지 70억 100억이 갑자기 이 얘기 들으니까 우리나라의 과학 발전보다 과연 용산 이전이 훨씬 더 돈이 훨씬 많이 중요했던가. 들어요. 몇 천억이 지금 수천억이 들어가는데. 수조 원이 들어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해외 순방 비용도 500억 가까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70억에서 100억이면 가는 겁니다. 많은 돈이긴 하죠. 하지만 대한민국 사이즈가 있지. 그러니까요. 지금 언행불일치. 최근에도 민생토론에서 정부의 타깃은 뭐라고 했습니까? 서민과 중산층이라고 몇 번을 강조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세액공제부터 해가지고 상속세 완화, 보유세 완화, 부자 감세가 주를 이루고 무엇보다도 이 대형마트 휴무일 폐지에 따라서 골목 상권들의 상인들이나 마트 직원들이 우리 휴무일을 다 뺏기고 있다. 보니까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네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이 대형마트 이거 수입이 줄어드는 거는 온라인 유통의 발달 때문이지 의무 휴업 규제 때문이지 알기는 어렵다라는 또 의견을 냈어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이 그때 강조했던 건 뭐냐면 네. 이 그 독거 가구나 혼자 사는 가구나 이런 맞벌이 가구들이 휴일에도 마트 가서 장 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했어요. 영세 자영업자를 우선해서 그 대책이 네.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온라인 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마트 업자들이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난 코로나 시즌에 미국에서 코스트코, 그건 오프라인이죠. 네. 코스트코하고 아마존하고 누가 매출액이 급신장했는 줄 아세요? 코스트코예요. 오히려? 네. 코스트코가 오히려 코로나 시절에 이건 미국이라고 하는 도로 사정이나 이런 특성도 있습니다만은 네. 더 싸게 팔았어요. 아마존보다 오히려. 가격 그렇게 경쟁력이? 되니까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온라인을
코스트코가 이겼어요. 그럼 우리나라 대형마트는 네. 온라인과 경쟁하기 위해서 가격 경쟁을 하라고 그 정부에서 얘기를 해야지. 야, 너 휴무일 니네 폐지. 온라인과 경쟁하기 위해서 네. 재래시장과 제대로 1차로 제껴줄게. 이게 맞습니까? 코스트코와 아마존의 사례를 비교하시라고요. 온라인과 경쟁해서 오프라인 마트가 성공하려면 가격 경쟁력을 갖춰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부의 방향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사례가 있잖아. 맞습니다. 자, 3부에서는 제발 정책 좀 일관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3부에서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과 인터뷰 준비되어 있고 하프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